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망치고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현재를 확실히 망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생각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가장 쓸모없는 고통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평생을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떠오르는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일인데, 아니 몇십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까?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늘어납니다. 살아온 날이 많으니까요. 선택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놓친 것도 많습니다. 그게 하나씩 떠오릅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생각납니다. 낮에 혼자 있으면 떠오릅니다. 텔레비전 보다가도 문득 생각납니다. 왜 나이 들수록 후회가 많아지는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떠오르더군요. 직장 다닐 때 가족한테 못해준 것들. 주말에도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 말만 듣고. 내 의견은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내 인생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잘하면 돼. 다음에는 다르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미래가 줄어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뭘 했나?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면 후회가 보입니다. 안 했어야 할 일, 했어야 할 일, 잘못된 선택, 놓친 기회.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제는 다시 할 수 없다는 걸. 이게 고통입니다. 젊었을 때 후회는 다음에는 잘해야지로 끝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는 이제는 늦었어로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후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의 세 가지 유형. 첫째, 한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화를 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심하게 말했어요. 화가 나서 참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집에 안 옵니다. 손주도 못 봅니다. 그때 참을 걸 그랬습니다. 둘째,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그런데 못했습니다. 쑥스러워서. 이제는 영영 못합니다. 셋째, 살아온 방식 전체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평생 남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나 안 하고, 참고 양보하고. 이제 와서 보니 후회됩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뭡니까? 후회뿐입니다. 나는 뭐 했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중 어떤 후회가 가장 많습니까? 한 일에 대한 후회입니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입니까? 아니면 살아온 방식 전체가 후회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후회 모두 쓸모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후회는 과거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현재에 대한 불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때 그 일을 하지 말 걸 후회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그 일 때문에 지금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를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랬지만 결국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후회는 지금의 상태가 만드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눠 주셨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게 후회였습니다. 그때 도전할 걸 항상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고 가정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때 안정적으로 선택한 게 맞았어. 덕분에 가족이 편했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똑같은데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를 없애려면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바꾸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칙, 후회를 받아들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후회를 다루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후회를 받아들이십시오.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후회하는 게 당연해. 나이 들면 누구나 후회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없애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싸우면 더 강해집니다. 후회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자주 떠오릅니다. 더 아파집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역설적 효과라고 합니다.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하지 말려고 하면 더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구나. 괜찮아. 누구나 후회해.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한 할머니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후회를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잊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계속 떠올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 후회할 거야. 이게 내 삶의 일부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후회가 떠올라도 덜 괴로웠습니다. 또 생각나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프지 말아야지. 슬프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아파. 슬퍼. 인정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후회도 똑같습니다. 후회를 받아들이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말은 쉽습니다.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괴로운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후회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후회가 떠오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생각하지 마.
딴 생각해.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아, 지금 후회가 떠올랐네. 이렇게 인정만 하십시오. 밀어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마십시오. 구름이 떠가듯이 그냥 두십시오. 둘째, 후회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혼자 종이에 써 보십시오. 나는 늘 후회한다. 왜냐하면 다 쓰십시오. 왜 후회하는지, 얼마나 아픈지 쓰다 보면 조금 풀립니다. 마음에 꽉 차 있던 게 밖으로 나옵니다. 쓰고 나서 찢어도 좋고 간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표현하는 겁니다. 셋째, 후회를 신체로 느껴 보십시오. 후회가 떠오를 때 몸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목이 메입니까? 어깨가 무겁습니까? 그 느낌을 그냥 느껴 보십시오.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슴이 답답하네. 이게 후회의 느낌이구나.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신기하게도 느낌을 그냥 느끼면 지나갑니다. 넷째, 후회를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후회를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일부로 보십시오. 너도 나랑 같이 사는구나. 가끔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친구가 가끔 찾아오듯이 후회도 가끔 찾아옵니다. 반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후회도 고통의 일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차갑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후회를 없애려고 평생 싸우는 것보다 후회와 함께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후회가 떠오르면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냥 또 왔네 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후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 번째 원칙,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똑같은 과거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만 다니고 가족한테 소홀했다. 후회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덕분에 아이들이 먹고 살았다. 똑같은 과거인데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댁 눈치만 보고 살았다. 후회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다. 덕분에 큰 싸움 없이 살았다. 과거는 하나의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잘못된 것, 놓친 것, 후회되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안정적이었지만 재미없었습니다. 창업을 꿈꿨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후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창업했다면 어땠을까? 실패했을 수도 있지. 빚에 시달렸을 수도 있지. 가족이 힘들었을 거야. 안정적으로 산 덕분에 아이들 대학 보냈어. 집도 마련했어.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후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는 똑같은데 해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후회하는 과거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재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 만약 다르게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하는 선택이 있습니까? 그 반대로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더 좋았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반대로 못 만났습니다.
지금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랑했던 사람이 사업 실패하고 술 마시고 가정 파탄 났다는 걸. 만약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낫네. 평범하지만 성실했어. 가정을 지켰어.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다른 선택이 항상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도 나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때의 나를 이해하십시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정보, 그때의 나로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판단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아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다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원망합니다. 요즘 그 사업이 잘 됐거든요. 그때 허락할 걸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IMF 직후였어. 사업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 나는 아들 걱정해서 말린 거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때의 자신을 이해하니까 자책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얻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후회되는 선택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잃은 것만 보지 말고 얻은 것을 보십시오. 시댁 눈치 보며 살았다. 후회합니까? 그런데 덕분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시댁과 큰 싸움 없이 지냈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직장만 다녔다. 후회합니까? 그런데 얻은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가족의 평안, 은퇴 후 여유. 모든 선택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실만 보면 후회합니다. 득도 보면 감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뭔가는 잃고 뭔가는 얻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선택으로 얻은 게 뭔지 찾아보십시오. 넷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후회되는 과거도 나의 일부입니다. 그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실수도, 잘못된 선택도 모두 나를 배우게 했습니다. 성장시켰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했어요. 빚도 많이 졌습니다. 가족이 고생했습니다. 평생 후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돈의 소중함을 알게 했습니다. 가족의 고마움을 깨닫게 했습니다. 만약 계속 잘 나갔다면 나는 교만했을 겁니다. 실패가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후회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 없이 산 사람은 얕습니다. 후회를 겪은 사람은 깊습니다. 여러분의 후회도 여러분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건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인간은 현재를 사는 법을 모릅니다. 항상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 속에 있습니까? 미래의 걱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있습니까?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주를 봐주면서도 과거 생각을 합니다. 아들한테 더 잘해줄 걸 후회합니다. 손주는 눈앞에 있는데 제 마음은 과거에 있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지금 손주와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한데 과거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후회가 현재를 망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과거의 후회가 자꾸 떠올라서
아니면 미래의 걱정이 방해해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어떻게 현재에 집중합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밥맛에 집중하십시오. 걸으면 걷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과거로 가려고 하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아, 지금 과거 생각하고 있네. 다시 현재로.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둘째, 감각을 사용하십시오. 과거는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감각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보십시오. 들리는 것을 들으십시오. 느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창밖 풍경을 보십시오. 새 소리를 들으십시오. 의자에 닿는 몸의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감각에 집중하면 자동으로 현재에 있게 됩니다. 셋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숨은 항상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숨, 미래의 숨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숨만 있습니다. 후회가 떠오르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을 깊게 쉬십시오. 넷째,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현재에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앉아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현재가 소중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생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된 선택, 항상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후회하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건강하다. 감사하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밥이 맛있다. 감사하다. 산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좋다. 감사하다. 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후회가 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도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점점 후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슈오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보고, 듣고, 느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과거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원칙,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게 진짜 후회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현재를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한테 잘못했다. 후회합니까?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친구를 잃었다. 후회합니까? 용기 내서 연락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 못했다. 후회합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후회합니다. 1년 전에 시작할 걸.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시작하길 잘했어.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 딸에게 심하게 했습니다. 공부 강요하고, 비교하고. 딸이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잘해줄 걸. 70세가 되던 해,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사과하자.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렸습니다.
딸은 차갑게 받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했다. 너한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딸은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그 뒤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더 빨리 사과할 걸. 그래도 70세라도 해서 다행이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과할 사람, 고마움 전할 사람, 시작할 일.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보상할 수 없는 후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어떤 후회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하지 못한 말. 이미 끝난 관계. 지나간 기회. 이런 후회는 어떻게 합니까? 슈오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할 수 없으면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 후회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할 수 없습니다. 평생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당신을 바꿨습니다. 자식에게는 잘합니다. 부모님께 못한 걸 자식한테 합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부모님께는 보상 못했지만 그 교훈을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아버지가 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항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나눌 걸. 그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하고는 다르게 살자. 대화하자. 이해하자. 아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아들과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는 못했지만 아들한테는 잘했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후회가 의미로 바뀐 겁니다. 슈오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험은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찾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후회는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그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더 이상 후회가 아닙니다. 배움이 됩니다. 5번째 원칙,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슈오펜하우어의 마지막 원칙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은 쉽게 용서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이 그랬으면 이해해. 그런데 내가 그랬으니까 용서 안 돼.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는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책합니다. 슈오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실수합니다. 잘못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 없이 산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고통받습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낙태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다른 선택이 없었어. 나를 용서하자. 그렇게 용서하니까 비로소 편해졌습니다. 80년을 괴로워했는데 용서하니까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잘못이 아니야. 나를 용서해.
자신을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 자신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위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때 내가 힘들었구나.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써 보십시오.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울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남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하십시오.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남에게 주는 친절을 자신에게도 주십시오. 셋째, 용서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과거의 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때의 모습, 그때의 고민,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놓아줄게. 깊게 숨 쉬십시오. 과거를 내보내십시오. 넷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란 뭡니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평화가 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를 놓아주십시오. 후회와 함께 사는 법. 지금까지 후회를 다루는 5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후회를 받아들이십시오.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사십시오. 둘째,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도 보십시오. 셋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넷째,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 갑니다. 그런데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 후회가 괴롭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후회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는 후회하는 게 있어. 그런데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첫째, 가장 큰 후회 하나를 적으십시오. 종이에 쓰십시오. 나의 가장 큰 후회는 다 쓰고 나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말하십시오. 둘째, 그 후회를 다르게 해석해 보십시오. 만약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선택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바꿨나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10분만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과거 생각이 나면 지금은 현재 하고 돌아오십시오. 넷째, 보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십시오. 사과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시작할 일이 있으면 오늘 첫걸음을 떼십시오. 다섯째, 자신에게 용서의 말을 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해. 이제 놓아줄게. 이 5가지를 일주일 동안 해보십시오.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가 많다. 그런데 다시 산다 해도 비슷하게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깊이 새길 말입니다.
후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배웠습니다. 후회도 있지만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남은 인생은 후회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쓰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 후회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기 시작했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후회는 과거에 있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채널은 철학자들의 지혜와 통찰로 삶의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나눕니다. 후회, 인간관계, 외로움, 노년의 문제들. 철학이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은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위로가 되셨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